이렇게 인기가 많은 단지들 요런 데는 오를 때 되게 많이 올라요. 그리고 먼저 오릅니다. 먼저 오르고 많이 오르는 대신에 조정도 좀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단지들은 가격이 높을 때 사는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빠질 땐 또 많이 빠지거든요. 그래서 지금같이 조금 반등했던 때잖아요. 요럴 때 사기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. 저는 여기 있는 동탄 퍼스트파크 아파트 아니면 뭐 이지더원 요런 게 가성비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동탄에 4억 정도면 내 집 마련할 수 있어요. 전세가는 한 3억 2천 정도니까 전세 끼고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돈이 별로 안 들겠죠. 한 1억 정도? 1억 정도면 동탄에 내 집 마련을 할 수는 있는 거죠. 네, 안녕하세요. 성정길입니다. 어저께 그 동탄역 주변에 좀 많이 살펴봤잖아요. 동탄역 주변과 더불어서 동탄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죠. 네, 동탄 호수공원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동탄대로 따라서 쭉 오면은 동탄 호수공원이 나오거든요. 여기에 있는 골프장 보이시죠? 여기가 리베라 CC인데 리베라 CC 넘어서 계속 오면 됩니다. 여기 보시면 동탄대로 쪽에 가운데 녹색 풀들이 있는 요 잔디밭이 있죠. 대로 한가운데. 요게 트램 라인이거든요. 동탄은 지어지면서부터 이 트램을 염두에 두고 이게 다 지어지긴 했거든요. 트램이 지어질 거를 다 염두에 두고 만들긴 했는데 트램이 아직도 안 만들어졌죠. 이거 뭐 언제 되려나요? 저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역시 이렇게 교통 관련된 거는 좀 항상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철도 관련된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보시면 여기 살짝 몬드리안 보이는 여기가 삼성전자 공장인 것 같고요. 이쪽이 어저께 보여드렸던 동탄역 주변입니다. 여기 메타폴리스 이렇게 보이죠? 높은 건물들. 여기가 1동탄 쪽입니다. 이제 여기에 메타역이 생기겠죠. 동탄 인덕원선 지하철이 좀 생기게 됩니다. 사실 동탄이 GTX가 있긴 하지만 GTX를 뭐 일반 지하철처럼 이용하기는 여러모로 불편하잖아요. 여기에 좀 메타역이 뚫리면 그리고 인동선 라인이 이렇게 뚫리면 확실히 교통은 훨씬 지금보다 많이 좋아질 것 같긴 합니다. 계속 한번 볼게요. 이쪽이 1동탄이고 이제 여기에서 넘어가면은 동탄 신도시는 아닙니다. 네, 여기 보시면 린스트라우스 있죠. 네, 우미린인데 여기가 호수공원에서 제일 비싸요. 네, 여기는 좀 임장을 좀 가봤는데 뭐 되게 좋더라고요. 여기 호수공원이 이렇게 쫙 보이는 뷰가 잘 나오는 그런 동들이 있어요. 보시다시피 이렇게 앞동들도 당연히 뭐 잘 나오겠죠. 요쪽 라인, 뭐 요쪽 라인들. 근데 여기에서도 동호수만 잘 고르면 요 사이 뷰이지만 사이 뷰스럽지 않은 뷰가 되게 잘 나오는 호수도 있더라고요. 네, 요쪽도 그렇고 요쪽도 그렇고 요런데 뷰가 너무 좋아요. 뷰가 너무 좋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당연히 비싸겠죠. 네, 뷰는 좋다. 그리고 뷰가 좋은 라인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.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가격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평당 한 4천만 원 정도 되네요. 실거래가랑 뭐 여기 보면 다 나오니까 아파트 실거래가가 되게 좀 잘 정리가 돼 있어요. 저는 아실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여러모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4층, 좀 저층이죠. 101동의 4층. 여기는 뭐 호수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호수뷰가 안 나오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40평대가 한 13억 3천만 원 정도. 네, 꽤 비싸죠. 105동의 23층. 제가 임장 갔던 곳인 것 같기도 하고. 네, 105동의 23층. 여기가 사이뷰가 나왔던가? 네, 확실치 않네요. 106동의 15층. 네,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게 호수뷰가 확실히 나오는 요런 호수들은 잘 매매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호수뷰 나오는 게 좀 확실한 거를 좀 보고 싶은데 101동의 24층 101동 24층 확실히 모르겠네요. 가격대로 뭐 판단을 할 수도 있으니까 어우 얘는 32층? 펜트하우스인가? 가격대가 확 올라가죠. 32층에 103동의 32층
여기가 몇 층짜리인지 보면 되겠죠. 32층. 펜트하우스인가? 아니면 어찌됐든 탑층인 것 같아요. 조금 더 큰 평수인 것 같고 요런 데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좀 20억까지 거래가 됐습니다. 꼭대기층이라서 뭐가 더 있나 봅니다. 제가 꼭대기층까지는 임장을 사실 안 해봤거든요. 그래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꼭대기층 가봐야 알 수 있겠죠. 네, 꼭대기층 안 가봐서 뭐 뭔가 더 좋겠죠. 보시다시피 얘네들은 13, 14억인데 얘네들은 20억에 거래가 됐으니까 훨씬 더 뷰가 좋다 하던가 뭔가 더 넓다던가 이런 좀 장점이 있는 그런 호수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. 이제 가격은 좀 비싸게 여기는 거래가 되는 걸 봐서는 훨씬 좋은 데인 것 같아요. 그런 데를 빼고는 대체로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요 정도가 시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린스트라우스. 저도 와이프랑 임장을 이 동네에도 다 가봤거든요. 호수공원 쪽에 요 동네 다 가봤는데 그냥 솔직히 말해서 압도적으로 린스트라우스가 가장 좋더라고요. 그게 시세에 다 반영이 되죠. 이게 평당 가격인데 호수공원 주변이 제일 아쉬운 게 여기 되게 좀 좋은 구획이잖아요. 요 안에 있는 모든 곳을 부영에서 다 샀어요. 그래서 전부 다 부영밖에 없거든요. 부영 단지들만 있다는 거 이게 좀 최대 단점인 거 아닌가. 그러니까 1, 2, 3, 4, 5, 6이 다 부영이에요.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부영이 아파트 지을 때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 곳은 아니잖아요.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. 뭐 LH나 부영 사랑으로 뭐 요런 데에는 좀 상품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이게 레이크 3단지에도 뭐 호수에 따라서 이게 호수뷰가 나오는 데들이 있거든요. 네, 그런 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더 비싼 것 같아요. 네, 여기에 있는 부영 3단지가 한 10억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기는 아까 보셨지만 한 13억 정도 하죠. 요게 13억인 거는 이게 40평대인데 똑같이 비교할 수가 없는데 좀 애매하네요. 잠시만요. 네, 한 8억 정도 하네요. 8억 정도. 여기는 84 타입 기준으로 여기는 한 8억 정도 하고요. 얘는 근데 84가 기준입니다. 84. 얘는 한 40평대가 한 13억 정도. 린스트라우스는 84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네, 제일 작은 게 요건데 얘가 한 12억 정도. 어찌됐든 뭐 한 10억은 다 넘어가죠. 그래서 린스트라우스는 한 평당 4천만 원 정도, 부영은 한 평당 3천만 원 정도. 근데 요 정도 가격 차이를 보일 만큼 린스트라우스가 훨씬 좋더라고요. 네, 전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봤거든요. 여기 뒷 단지들은 안 가봤어요. 네, 상대적으로 좀 싼 편이죠. 여기는 2,100만 원 정도 하니까 25평 기준으로 한 5억 정도 할 것 같네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실거래가가 한 5억 정도 하죠.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일 싼 게 한 12억 정도 되고 얘네들은 한 8억 정도. 얘는 좀 평수가 다릅니다. 얘는 40평대, 여긴 30평대, 여긴 25평이 한 5억 정도.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평형이 다르면 뭐 면적이 클수록 당연히 더 비싸잖아요. 그래서 평당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 사이트 들어가서 요거를 평당 가격으로 고르시면 돼요. 누르시고 평당 가격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게 다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호수공원 동탄 호수공원 주변에 단지들이 이렇게 되고 여기를 조금 넘어서는 요 근처에 괜찮은 단지들 좀 보시면 하우스 D 더 레이크 여기나 뭐 더샵 레이크 뭐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. 드론 영상으로 다 찍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가 하우스 D 레이크 바로 옆 동이에요. 옆 단지예요. 그 우미린 바로 옆 단지고 요쪽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디밭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여기가 트램 라인인데 트램이 좀 빨리 건설이 됐으면 좋겠어요. 네,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. 좀 시간이 좀 걸리나 봅니다. 요쪽은 동탄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. 네, 이게 이름이거든요. 네, 더샵입니다. 더샵. 포스코에서 지었겠죠. 네, 이런 모습인데 뭐 되게 좋아 보이죠. 여기는 부영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부영보다는 좀 잘 지은 것 같아요. 여기 바로 여기가 하우스 D 레이크 그쪽이고 여기가 린스트라우스. 이쪽은 주상복합, 뭐 오피스텔, 뭐 요런 게 있는 쪽이죠. 호수공원 쪽인데 여기 린스트라우스의 장점은 호수공원을 남향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입니다.
여기에도 뭐 이렇게 다 건설 중인데 호수공원 뷰 나오는 데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이쪽은 좀 북향 쪽이라서 뷰가 좀 남향으로 나와야 예쁘잖아요. 네, 그 부분은 좀 아쉽다고 할 수 있죠. 여기가 사랑으로 써 있는 거 보이시죠? 예, 부영, 여기가 3단지인가? 그렇고 여기가 4단지인데요. 3단지와 4단지 사이에 이렇게 좀 하천이 있어요. 하천은 있는데 물은 거의 없더라고요. 네.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는데, 여기 좀 말라 있어요. 하지만 뭐 공원은 잘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상가가, 이쪽으로 학원가가 좀 잘 형성이 돼 있고요. 이쪽으로도 상가가 학원가로 잘 형성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3단지는, 호수뷰가 나오는 좀, 호수가 좀 있다. 호수뷰가 좀 나올 수 있다. 안 나온 데가 대부분이고요. 이런 게 좀 장점이고, 4단지의 장점은, 학원가랑 매우 밀접하게 가깝다. 뭐 그게 엄청 장점인 것 같아요. 예, 동탄대로 라인은 저는 동탄에서 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동탄대로 라인에 있고 뭐 그 부분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. 이러다 보면은 여기에 산이 있잖아요. 여기서 끊기죠. 네, 여기가 동탄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동탄의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그리고 호수공원 쪽에 좀 단점이 또 하나 있는데, 여기는 지난번에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동탄역 주변은 사실 경부고속도로 타는 게 금방 타요. 그러니까 영천동에 새로 IC가 생겼죠. 기흥 IC 쪽으로 바로 나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서울 접근성이 되게 좋은데, 이쪽은 서울 가는 게 훨씬 멀어요. 그러니까 기흥 IC에서 멀면 멀수록 서울 가는 게 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기흥 IC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, 좀 최소한 요 정도는 더 플러스가 됩니다. 요게 좀 단점이죠. 뭐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흥 동탄 IC 있잖아요. 여기에서 가까운 데들은 만약에 강남까지 가는데 30분이 걸린다고 치면은 호수공원 주변은 한 45분, 뭐 50분 이렇게 걸리는 거거든요. 아침에 한 1, 20분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. 그래서 출퇴근 거리가, 그러니까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가까운 쪽인데 여기에 북쪽들 요런 데 쪽으로 좀 찾아보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나 여기나 뭐 그렇게 별 차이 없어 보이잖아요. 근데 요 안에 신호도 많고 해서 요쪽에서는 서울까지 가는데 한 1, 20분 정도 더 걸려요. 네,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호수공원 주변, 뭐, 요런 데들은 평당 2천만 원이 다 넘잖아요. 여기는 뭐 다 비쌉니다, 전반적으로. 하지만 여기를 넘어서서 아까 제가 동탄의 끝쪽이라고 말씀드렸던 데 있죠. 네, 여기 주변들. 여기 주변에 있는 요 아파트들은 네, 상대적으로 평당가가 저렴합니다. 84가 한 5억, 6억 뭐 요 정도 하거든요. 그래서 좀 만약에 서울로 출퇴근할 일이 별로 없다. 나는 그냥 동탄에서 직주 근접이다 하시는 분들은 요쪽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호수공원에서 요쪽에 공원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요쪽에 뭐 목동, 신동 이쪽에 나오거든요. 요런 데도 상대적으로 좀 평당가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. 이쪽이 목동 쪽인 것 같고요. 목동 쪽은 이쪽이 이렇게 목동 쪽이거든요. 여기 청계동 쪽에서 가까워요. 여기 터널 하나만 지나면 되거든요. 이쪽은 대체로 한 6억 정도,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펜테리움 4가 좀 싼 편인데 한 5억대, 6억 정도? 네, 한 5억대 정도 되네요. 요 정도 된다. 얘네들은 많이 안 올랐었거든요.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한 7억 정도였고 많이 떨어졌을 때가 4억 후반까지 떨어졌네요. 지금 조금 반등해서 한 5억대 정도 요 정도 됐죠. 네. 그래서 솔직히 제가 저는 집에 좀 많은 돈을 쓰는 거는 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내가 한 10억 있다. 그럼 10억으로 아파트 하나 요렇게 사면은 조금 아쉬워요. 네, 10억 투자를 네, 우리 집에 온전히 다 쏟은 거니까 그건 좀 아쉽고, 저는 만약에 10억이 있다고 치면 우리 집에 한 5억쯤 투자를 하고, 그리고 5억 정도는 비트코인 투자하고, 뭐 예를 든 겁니다. 뭐 그 편이 낫지 않나. 아니면은 10억이 있다면 자산의 10%니까 뭐 한 1억 정도는 뭐 비트코인 사고, 아니면 6억, 7억? 네, 7억 정도는 뭐 집에 투자하고,
그럼 나머지 한 2억 정도 남잖아요. 뭐 요런 걸로 뭐 주식이나 아니면 뭐 다른 현금으로 갖고 있거나 뭐 요렇게 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있는 돈을 전부 다 아파트에 다 투자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아쉽고 좀 답답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0억이 넘는 집은 그렇게 매력을 잘 못 느끼겠어요, 솔직히. 좀 이런 건 좀 아쉬운 것 같고, 개인적으로는 좀 우리 집에 돈 쓰는 거는 좀 최소화하면 좋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여기 목동 쪽은 그런 면에서는 좀 장점이 있죠. 근데 동탄역 주변에 여기 우포안이라던가 뭐 롯데캐슬이라던가 아니면 동탄역 노르웨이 숲 요런 데에는 가격을 선도하는 단지죠. 그리고 여기 우미린 더 레이크파크 여기도 역시 가격을 선도하는 단지들이죠. 이렇게 인기가 많은 단지들 요런 데에는 오를 때 되게 많이 올라요. 그리고 먼저 오릅니다. 근데 가격을 선도하는 단지들이 먼저 오르고 많이 오르는 대신에 조정도 좀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단지들은 가격이 높을 때 사는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빠질 땐 또 많이 빠지거든요. 많이 빠진 다음에 하락장이 온 다음에는 요럴 때 매수하기에는 딱 좋은 시기죠. 그래서 지금같이 조금 반등했던 때잖아요. 올라갔다가 좀 빠졌다가 좀 반등했잖아요. 요럴 때 사기에는 이렇게 좀 선도하는 단지들은 리스크가 있습니다. 그 점은 좀 참고하세요. 만약에 오른다면 더 많이 오르겠지만 빠진다면 또 내가 집을 샀는데 우리 집 가격이 빠지는 거는 뭐 그렇게 기분 썩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. 근데 반대로 올라도 뭐 조금밖에 안 오르고 얘네들이 이만큼 오를 때 이만큼 오른 애들은 빠져도 조금밖에 안 빠지거든요. 그래서 요런 거를 사는 것도 그럼 돈이 조금 덜 묶이니까 그런 건 좀 장점이긴 하죠. 근데 오를 때에는 별로 안 오른다? 네, 요게 또 단점이긴 합니다. 무슨 뜻이냐면 가격을 선도하는 단지가 있고요. 네, 인기 단지라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따라가는 단지가 있어요. 인기가 좀 덜한 단지죠.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치면 얘네들은 장점은 팔기가 쉬워요. 싸게 팔면 그냥 바로 팔리거든요. 그리고 오를 때 먼저 오릅니다. 네, 요런 장점이 있어요. 하지만 단점은 떨어질 때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라서 거기서 빠지는 거긴 한데 빠질 땐 훨씬 더 많이 빠지니까 이렇게 높은 가격에 사는 거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거의 다 반대가 따라가는 단지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단점은 매도가 어렵죠. 그러니까 하락장이 오거나 우리가 살면서 아파트를 집을 팔아야 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. 네,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뭐 이사를 가야 한다던가 직장을 옮긴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꼭 오는데 이럴 때 매도가 안 되는 거는 네, 정말 아프죠, 사실. 네, 요게 좀 상당히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올라가는 폭도 작은데 그리고 또 나중에 올라요. 얘네들 다 오르고 따라가거든요. 그래서 좀 시세 차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요런 데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. 근데 나는 뭐 가격에 신경 별로 쓰는 게 싫다. 너무 휘둘리기 싫다 하시는 분은 뭐 요런 데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죠. 그냥 집은 그냥 거주 목적이지 투자 목적도 아닌데 좀 그렇게 오르는 게 중요하냐 하시는 분은 뭐 요런 걸 하셔도 돼요. 그리고 빠질 때 좀 덜 빠지니까 이미 오른 게 별로 없어서 네, 하락에 대한 스트레스도 얘네들보다는 적습니다. 하지만 뭐 오른 게 없어서 안 빠지는 거니까 좀 답답하죠. 이 말은 투자용이라면 이런 거를 사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. 투자용으로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인기 단지에 거래가 잘 되는 단지 요런 걸 사는 게 좋고 그리고 가격이 뭐 비쌀 때 고점 매수를 하기보다는 많이 빠진 다음에 고럴 때 매수하는 게 좋다는 뜻이죠. 뭐 예를 들어서 물론 항상 뭐 쌀 때 사는 게 좋긴 하지만 아까 뭐 예를 들었던 이렇게 우포안 중에서 세대수가 제일 많은 곳이거든요. 하나 꿈의 그린이. 그럼 하나 꿈의 그린 거래량을 보면 네, 이 파란색이 매매거든요. 14억이 넘었었죠. 그러니까 요럴 때 사면 하락이 되게 좀 세게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. 한 9억대까지 빠졌잖아요. 한 9억 2천까지 빠졌네요. 9억 1천까지. 제일 비싼 때는 14억 2천이었는데 14억 하던 게 9억까지 빠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물론 얘는
RR일 거예요. 로얄층, 로얄동에 로얄층일 거고,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뭐 저층이나 뭐 그런 거에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. 하지만 5억이나 빠졌잖아요. 하면 대략 한 30%가 넘게 빠졌잖아요. 한 35% 정도 빠진 것 같은데,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좀 인기 단지에 투자용이라면 인기 단지를 사는 거는 맞는데,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을 때, 요럴 때 사는 거는 좀 위험하다는 거죠. 물론 내가 사는 타이밍이 뭐 요럴 때일 수도 있죠. 뭐 그럴 땐 나쁘진 않지만, 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, 오르고 있을 때 사면은 좀 어렵다. 좀 용기를 내서 뭐 요럴 때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. 그럼 반등이 와도 가장 먼저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. 9억까지 빠졌던 게 최근에 거래사를 보면은 다시 한 12억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.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요럴 때 사면은 또 하락하면은 물릴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때 인기 단지에 투자하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투자용이라면 인기 단지에 투자하고 로얄층 로얄동에 투자하고 이 방법은 맞거든요. 하지만 가격이 비쌀 때 사는 거는 좀 물릴 수 있으니까, 이게 30%면 정말 큰 하락이잖아요. 아파트에 있어서. 근데 한 마이너스 35%까지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거든요. 외부 충격에 의해서, 예를 들어서 뭐 경기 침체가 진짜 왔다.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빠지게 되겠죠. 그럼 위험성이 있으니까 인기 단지를 투자하는 거는 저점에서 좀 남들이 공포해 있을 때, 이럴 때 투자를 해야지, 오를 것 같아서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하는 거는 리스크가 되게 크다는 점 알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드론 영상 좀 더 보도록 할게요. 네, 요쪽에 있는 아파트가 리베라 CC입니다. 여기에 있는 얘가 하나 꿈의 그린이에요. 아까 14억까지 갔다가 9억까지 좀 빠졌다가 다시 12억까지 올라왔죠. 좀 많이 비쌉니다. 그러면 여기 근처에 보시면 약간 좀 빈 땅들이 좀 보이시죠?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어있는 요런 땅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. 여기는 앞으로도 아파트가 들어올 곳은 아닌데 인프라가 좀 더 확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. 뭐 듣기로는 뭐 의료단지나 뭐 요런 것들이 좀 들어올 계획이라고 해요. 제가 도시계획을 여기까지 면밀히 보진 않았는데 뭐가 들어올진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. 아직 계획도 확실하게 안 잡힌 것 같아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합니다. 네, 여기에서 골프장 뷰가 사실 되게 좋아요. 골프장이 뭐 그렇게 예쁜가 하고 생각하고 가서 봤는데, 골프장도 골프장인데 여기에 이렇게 뻥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한화에서 좀 동호수 뷰 잘 나오는 곳 선택하면은 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한 12억 정도 쓸 의향이 있다 하면은 하나 꿈의 그린에서 좀 뷰 좋은데 선택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솔직히 말해서 12억으로 뷰 좋은데 선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하나에서 평수가 좀 큰 데가 뷰 좋은 데가 나옵니다. 여기 보시면 요런 라인들이 뷰 좋은 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. 아니면 뭐 여기라던가 146, 여긴 또 전용으로 써 있어. 39, 44. 뭐 이런 거 보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보면은 한 13억 정도 들어가고, 요런 데에서 뷰 잘 나온 데들이 일부 있어요. 얘들은 한 14억, 15억 정도. 그래서 한화에서 뷰 잘 나온 데는 한 14억 안팎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. 한 15억 정도. 뭐 근데 쿨매도 나오게 되니까. 근데 얘네가 만약에 나중에 아파트에 하락장이 오게 되면 이거보다 조금 더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. 뭐 그런 때가 오면 투자하기에 좀 적합하지만 지금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오르고 있으니까. 네. 인기단지는 오를 때 사면 물릴 수 있습니다.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호수공원입니다. 호수공원 되게 아름답죠. 네, 여기 집에서 보면은 와, 이런 집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여기 좀 되게 좋은 단지입니다. 그리고 요쪽에 더샵 쪽은 제가 임장을 가보진 못했는데 상가들이 좀 되게 좀 잘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살기는 되게 편할 것 같아요. 더샵은 아마 주상복합으로 있나? 네, 여기는 아마도 오피스텔인가 봐요. 네, 오피스텔인 것 같습니다. 네, 아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. 뭐 투자용으로 오피스텔은 애매합니다. 오피스텔 추천하진 않고요. 여기는 좀 좋아 보이지만 아파트는 아닙니다.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
네, 요쪽에 여기가 부영 4단지 쪽인데 진짜 상가 진짜 많죠. 네, 제 친한 형님이 여기서 학원을 해서 자주 가봤는데 학원가 되게 잘 돼 있고, 그리고 학원 보내기도 여기는 좀 되게 좀 쾌적하고 좋습니다. 동탄 호수공원 주변에서 이쪽이 학원가가 제일 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. 보시면 이쪽에 최근에 분양들 했죠. 아파트 이름이 뭐였지? 뭐 자연앤자이였나? 뭐 아무튼 뭐 그런 데들 분양하고 이런 게 다 이쪽입니다. 네,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여기 쪽에도 이쪽이 신동이던가요? 네, 여기까지도 이게 다 산척동인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산척동이고 호수공원 주변은 대체로 산척동입니다. 그리고 여기 넘어가서 여기 막 건설 중인 요쪽 보이실 거예요. 이쪽이 신동 쪽이고요. 그리고 요쪽이 목동 쪽입니다. 목동하고 신동 쪽이 가격대는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. 요쪽이 이렇게 신동 쪽이고요. 지금 한참 최근까지도 분양을 많이 했었죠. 이제 분양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입지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. 요런 데 보면은 그냥 뭐 너무 별게 없어요. 그냥 뭐 요렇게 돼 있거든요. 물론 나중에 다 연결이 되고 나면은 교통이 많이 좋아질 수도 있긴 하지만 요런 데는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. 요런 데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. 새 아파트이긴 하지만 좀 입지가 좀 많이 떨어진다. 그리고 여기가 청계동인데 청계동에서 이렇게 터널 하나 지나오면은 요쪽은 동탄의 목동 쪽이거든요. 서울 목동은 아닙니다. 이름이 똑같아요. 동탄의 목동 쪽인데 요쪽도 좀 보여드릴게요. 네, 요쪽에서 터널 하나만 지나오면 이렇게 목동 쪽이 나오거든요. 여기 가운데 있는 공원이 좀 잘 돼 있는 편이에요. 여기에 이렇게 트랙도 있잖아요. 네, 저 여기서 달리기도 좀 했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로얄 듀크 있고 여기가 그래 가격대가 좀 전반적으로 착한 편이에요. 한 5억 안팎 정도 아파트 가격이 뭐 그 정도 됩니다. 요쪽인데 아까 제가 반대쪽 터널을 했나요? 어찌됐든 요쪽으로 이렇게 동탄 순환로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이 터널을 지나서 네, 그 다음에는 여기 목동 쪽에 오거든요. 근데 좀 여기에 단점이 있다면 목동에서 여기 동탄 순환로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게 또 녹색이 트램 라인이겠죠. 언제 생길지 모릅니다. 터널 지나와서 목동을 들어오려면 반드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. 그래야 뭐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가 좀 많이 막혀요. 막힐 수밖에 없겠죠. 구조상. 진입로가 이쪽밖에 없는 거.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. 이렇게 개선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. 그리고 뭐 출퇴근 시간이나 요럴 때 여기가 좀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.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엔 목동 쪽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요런 데 있는 아파트들이 좀 덜 비싸거든요. 뭐 요런 데도 마찬가지고. 물론 여기보다 조금 더 가격이 나가긴 하지만 조금 더 보태서 청계동 쪽으로 오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네. 그러니까 저라면 목동에 있는 아파트를 사기보다는 네, 청계동 쪽으로 가는 게 여러모로 나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요런 데 있는 고층, 저는 뭐 뷰를 되게 좋아해서 요런 데 있는 아파트들 뷰도 좀 보러 다녔거든요. 임장을 좀 많이 다녔었는데 여기 동탄 이편한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. 여기랑 금강 펜테리움 요런 데 몇몇 군데 아파트들 임장을 다녔었는데 뷰가 뭐 나쁘진 않은데 좀 뭐 제가 원하는 그런 뷰는 아니었어요. 네, 조금 뭐 저는 이렇게 뻥뷰면서 불빛들이 좀 반짝반짝한 그런 뷰를 좋아하거든요. 근데 그런 느낌의 뷰는 네, 솔직히 좀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뷰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뭐 뷰 때문에 이쪽에 뭐 사시는 분은 없겠죠. 네,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. 하지만 여기 가격대가 좀 착한 편이잖아요. 펜테리움 여기가 아까 보여드렸죠. 거의 좀 이 동네에서도 좀 싼 편인데 74 타입 기준으로 한 5억대 정도?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84 타입은 한 6억 정도. 한 5억대에서 6억 정도 되는 동탄에 아파트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으로 개인 취향입니다. 목동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쪽보다는 이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좀 덜 나가는 요런 단지들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도 청계동에 속하거든요. 물론 여기 터널 하나만 지나면 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이렇게
요런 데 가는 게 좀 길도 막히고 조금 불편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쪽보다는 가격대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? 여기 있는 단지들이 개인적으로는 더 나은 것 같아요. 아니면 뭐 여기 있는 단지들이나 이쪽에 있는 단지들은 장점이 서울 갈 때 훨씬 좀 가깝습니다. 그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. 저는 여기 있는 동탄 퍼스트파크 아파트 아니면 뭐 이지더원 이런 게 가성비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하거든요. 비쌀 때는 한 5억 5천 정도? 좀 더 큰 거 없나? 단위 평수네요. 전용 면적 72제곱미터. 72는 잘 없는데 보통 74 뭐 이렇지 않습니까? 하여튼 가격이 최근에 한 4억 정도 거래됐죠. 그러니까 동탄에 4억 정도면 내 집 마련할 수 있어요. 뭐 3억 후반대에도 이게 매매가 있었죠. 전세가는 한 3억 2천 정도니까 전세 끼고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뭐 돈이 별로 안 들겠죠. 한 1억 정도? 1억 정도면 동탄에 내 집 마련을 할 수는 있는 거죠. 퍼스트파크 요거 매물 나온 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아쉽게도 새 아파트는 아니네요. 요 부분이 좀 많이 단점입니다. 2003년식이네요. 역시 이게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제가 여기는 임장을 안 가봤거든요. 가격이 싸다 이런 건 좀 장점이긴 한데 4억 위치는 진짜 괜찮은데 이지동 거래가 안 되나? 이지동은 2015년식 요건 새 아파트잖아요. 얘는 5억.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퍼스트파크보다는 이지더원 쪽이 여러모로 나은 것 같아요. 이게 위치도 훨씬 더 좋고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여기 장점은 버스가 있잖아요.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여기서 좀 신분당선 강남역까지 좀 금방 가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. 여기서 이 빨간 버스 타면은 경부고속도로를 바로 타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바로 타죠. 그래서 여기 뭐 중간에 정거장도 안 들려요. 그리고 바로 이게 강남 쪽으로 가거든요. 뭐 KCC 사옥 뭐 여기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까지 뭐 차 안 막힐 때는 한 10몇 분이면 가지 싶은데 지금 얼마나 걸리나 한번 볼까요? 지금 이제 출근 시간 근처니까 한 40분 정도? 네, 요 정도 걸리네요. 꽤 오래 걸리네. 버스라서 그런가 보네요. 차 타고 가면 되게 금방 가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? 네, 지금 뭐 출퇴근 시간이라서 그런가? 46분이나 걸리네요. 네.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아닐 때는 좀 되게 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한 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. 한 46분 정도. 대중교통으로 한 40분 정도? 네, 요 정도 걸린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뭐 버스 타고 가고 이거저거 하면은 1시간 정도, 네, 요 정도는 잡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동탄에서 여기 강남역까지는 1시간 정도, 요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. 저는 뭐 서울 갈 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으니까, 사무실도 있고, 뭐 좀 많아서, 여기 쪽에 있는 단지들이 개인적으로는 더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호수공원은 되게 살기 좋고, 아름답고, 뭐 그런 곳인 건 맞는데, 서울 가는데 한 1, 20분 정도 더 걸리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이지더원 이런 데서 45분, 뭐 50분 이렇게 걸린다고 치면은 아마도 요쪽에서는 1시간이 훨씬 넘을 거예요. 1시간 뭐 한 1, 20분? 한 30분은 더 잡아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는. 서울로 가실 일이 많으신 분들은 요쪽보다는 이 위에 쪽, 북쪽에 있는 요런 단지들, 요런 이런 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런 데가 목동이나 뭐 요런 데보다 좀 더 가깝거든요.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요쪽이 청계동 쪽이고, 여기 쪽이랑, 이렇게 목동 쪽이랑 가격대가 비슷하거든요. 물론 요쪽이 더 새 아파트이긴 한데, 여기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요 길이 좀 많이 막혀요. 네, 차선도 여기 좀 되게 좁잖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더라고요. 여기서 여기 나오는 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좀 답답한 면도 있고, 그런 게 저는 좀 아쉬웠어요, 개인적으로는. 네. 목동도 네, 되게 좋습니다. 여기가 그 펜테리움, 여기가 지금 제일 쌉니다. 여긴 이편한 세상인데, 이편한 세상은 제가 몇 군데 가봤거든요. 근데 뭐 단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또 대단지다 보니까 저는 또 조깅하는 거 좋아하잖아요. 단지 내에서 조깅 코스가 산책로? 네, 이런 게 좀 되게 잘 돼 있어요. 그런 좀 매력이 있습니다. 산도 좀 되게 가깝고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목동 쪽에 있는 단지들 중에서 저는 여기가 제일 좋았어요. 이편한 세상. 네, 여기가 제일 좋았습니다. 베라체가 더 비싸네요. 여기는 아무래도 여기서 가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. 힐스테이트가 제일 비싸네요. 여기가 제일 비싸고 뭐 그런데 뭐 가격 대비해서 뭐 괜찮지 않습니까? 평당 2천이면은 84타입 같은 경우에 한 6억
6억대 정도 살 수 있는 거니까 가격 대비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한 6억 2천, 6억 4천 뭐 요 정도의 거래가 됐네요. 저는 만약에 목동 쪽이라면 여기가 괜찮은 것 같고,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동탄에서 청계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청계동에서 좀 돈이 문제잖아요. 사실 좀 여기가 좀 싼 편이네요. 그나마 시범 예미지 같은 요런데 돈이 좀 더 많이 드니까 좀 추천하긴 쉽지 않은데 한 8억 9억 정도 하거든요. 여긴 좀 싼 데는 없는 것 같아요. 네,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. 그럼 뭐 상대적으로 입지는 좀 많이 떨어지지만 요런 데 매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. 한 여기 6억대 가격이 한 2억 정도 차이 나거든요. 근데 2억 이상의 가치는 하는 것 같아요. 네, 여기랑 여기랑 뭐 한 그 정도 차이는 충분히 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얼마 차이 안 나 보이는데 가격 차이 꽤 나네요. 얘는 59 타입이라서 그렇구나. 얘는 84 없나? 84 있네요. 여기도 84 타입은 한 8억 정도 되네요. 그러면 가격대가 비슷하잖아요. 별 차이가 없죠. 네, 그렇다면 얘가 8억이고 만약 얘가 9억이다. 그러면 저는 이쪽이 여러모로 나은 것 같습니다. 요런 쪽으로 제일 인기가 많은 곳은 나중에 팔 때에도 생각해서 여기에 있는 시범단지 쪽이거든요. 이렇게 서클 이렇게 안쪽에 이쪽으로 투자하시면 여러모로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여기가 또 호수공원 주변 쪽인데 여기 공원이 상당히 좀 넓은 편이긴 해요. 여기가 리베라 CC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목동 그쪽입니다. 동탄 아파트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갖고 어디가 어딘지 판단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계동 이쪽이 좀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죠. 요 터널 넘어와서 이쪽이 목동 쪽입니다. 청계동 쪽 시범단지 있는 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쪽이 목동 쪽. 목동 쪽도 좋다고 생각해요. 근데 비슷한 가격이면 개인적으로는 목동보다 청계동 쪽이 더 나은 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쪽이 호수공원 주변이거든요. 이쪽을 조금만 내려가면 호수공원이 있어요. 여기가 리베라 CC 골프장이고요. 입지는 뭐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제가 아까 동탄역에서 내려오면 이쪽에 유보지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보시면 유보지들이 되게 꽤 크죠.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 앞으로도 뭐 인프라가 좀 확충이 될 것 같아요. 골프장 주변으로 여기에 좀 상가주택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죠. 네, 여기도 맛집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여기에 여러저런 맛집들이 좀 있습니다. 이쪽에 골프장의 주차장이고, 그래서 아까 제가 한화에서 보면은 뷰가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런데 동호수 잘 고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뻥뷰로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. 심지어 저 멀리 뭐 오산 이런 데까지 좀 다 보이더라고요. 네, 그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. 이쪽에 뷰가 되게 잘 나옵니다. 그러니까 한화랑 알바트로스, 롯데캐슬 알바트로스, 신할 인스빌 뭐 이런 데가 뷰 잘 나오는 데들이 뭐 다 있어요.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 한번 임장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가성비가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. 여기가 금강 펜테리움이고 여기가 유보라인 것 같은데, 네, 이쪽에 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이쪽이 아까 보여드렸던 유보지들이고요. 센트럴 힐스는 뭐 투자하기 애매한 곳이고, 금강 펜테리움이나 뭐 유보라 이런 데 가격이 좀 싸요. 단점이 있다면은 약간 좀 섬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. 여기에 이렇게 좀 갇혀 있죠. 네, 드론 영상으로 보시면 더 느낌이 많이 올 텐데 좀 갇혀 있죠. 이쪽으로는 하천이 이렇게 막고 있고 뒤로는 좀 산이 가리고 있고 해서 여기가 조금 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.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, 그래도 여기에서 조금만 나오면 동탄대로 바로 연결되긴 하거든요. 위치는 되게 좋은데 인프라가 좀 아쉽다. 네, 그래서 좀 가격이 좀 싼 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실거주용으로 좀 상대적으로 위치는 좋은데 가격은 싼 뭐 그런 곳을 찾는 분들은 요런 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요쪽으로 가면은 다시 호수공원 주변이에요. 대충 뭐 이렇게 보니까 동탄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동탄 위주로 여기 호수공원 보이시죠? 대충 구성이 좀 머릿속에 좀 들어오시죠? 드론 영상들 제가 보여드린 거 좀 보시고 지도랑 이렇게 매치를 해보시면 아, 여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느낌이 좀 보이실 겁니다. 이 영상들은 다 제가 직접 드론 날려서 촬영을 한 거고요. 다 허가 받고 합법적으로 촬영된 겁니다.
요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유보지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요쪽이 아마 오산 쪽일 거예요. 네, 오산이랑 되게 가깝죠. 호수공원 아무래도 좀 동탄에서 제일 남쪽이니까 여기 남동탄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. 남동탄은 단점이 서울 가는 게 좀 멀어요. 네,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. 강남까지 거리가 좀 멀다는 거. 여기는 이제 동탄은 거의 분양도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, 뭐 소소하게 조금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굵직굵직한 게는 다 끝났습니다. 이제 거의 완성형 도시가 돼 가고 있으면서 점점 인기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. 지금 뭐 동탄도 가격이 좀 오르고 있고, 동탄 살고 싶은 분들도 되게 많고, 일자리도 되게 풍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는 곳인 것 같아요. 동탄은 내일도 다시 좀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할 얘기가 좀 너무 많은 동네라서 워낙 좀 크잖아요. 동탄 자체가. 네.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동탄 이야기들,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탄이 가진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단점은 아직까지는 좀 학군이 좀 발전이 안 돼 있다는 거, 네,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소득 수준도 되게 높고, 학구열도 되게 높은 편인데, 학원가도 좀 잘 돼 있거든요. 네, 아직까지 뭐 학군이라고 말할 만한 분당처럼 뭐 그런 곳은 아직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오히려 광교는 그래도 공부 잘하는 학교들이 꽤 있는데 동탄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네, 내일 또 이 시간에 동탄 이야기 자세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